안녕하세요. LGI연구원에서 법무와 일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조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좀 전에도 발표 공유를 해주셨지만 AI 오픈소스 AI를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서비스 하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터 트랜스퍼런시, 그러니까 데이터의 투명성이나 혹은 위법성이 있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했던 과정, 그리고 그걸 기술적으로 풀어갔던 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LGI연구원은 2020년 12월에 설립된 LG그룹의 AI 싱크탱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계열사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고, 작년부터는 오픈 모델을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엑사원 3.0, 3.5, 엑사원 추론 모델, 그리고 올해는 엑사원 4.0까지 개발을 하였고,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먼저 AI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개발자로 일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내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면서도 이런 점은 왜 이전에 제가 개발자로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리스크인데 어떻게 관리가 되지 않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픈 소스 코드는 거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 이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많은 경험들을 저희가 축적을 했고, 그리고 다양한 법적인 분쟁도 존재했습니다. 저작권법상으로의 관점에서 지켜보면 오픈 소스는 코드 저작물이고요. 저희가 AI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AI의 코드처럼 재료를 넣는 그 학습 데이터는 모든 저작물을 총 망라하기도 합니다. 코드도 포함되어 있고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 오디오 모든 저작물들을 포함시킵니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는 지금 어느 정도 업계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라이센스로 배포가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의무가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된다가 있는데요. AI 트레이닝 데이터인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합의나 표준화가 훨씬 덜 되어 있습니다. 가령 고지의 의무를 놓고 보면 내가 어떤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하거나 혹은 이 소스 코드를 재배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고지의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이 꽤 명확한 라이센스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AI 트레이닝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러면 AI 트레이닝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했을 때 AI를 배포하면서 학습 데이터로 이용된 고지문을 똑같이 다 넣어야 될까요? 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합의가 아직 그레이 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법리는 AI 개발사들은 공정이용의 법리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공정이용의 법리가 예전부터 있던 법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TA, 한미 FTA 발효 시점에 미국의 공정이용이라는 저작권법 하의 법리를 거의 비슷하게 차용을 했습니다. 공정이용은 말 그대로 어떤 저작물을 이용을 할 때 이용 허락, 우리가 이걸 라이센스라고 부르는데요. 라이센스를 받지 않아도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법리로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데는 총 4가지 요소가 있고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서는 오라클과 구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라클의 선언부 코드를 구글이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이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변형적으로 이용했다, 공정이용상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총 이렇게 많은 5번의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이겼다가 졌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용의 법리는 사실은 약간은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공정이용의 요소 중에 중요한 거는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 그 원 저작자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매출이 줄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미국에서 올해 발간된 그 리포트, 그러니까 프리 리포트였는데요. 그 리포트에도 AI 학습 데이터를 만약에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매 손실 가능성이나 라이센스 기회 상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정이용의 법리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이라는 TDM, EU에선 DS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사실은 지금 어떤 모든 경우 상업적으로든 오픈 소스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든 사용하는 그 저작물들을 모두 다 면책시켜주는 법리는 지금 공정이용이든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이든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챗GPT가 나온 이후에는 많은 저작물들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들의 이용 약관에서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저작물들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AI 개발에 활용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과 문구를 넣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AI 개발할 때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저작권법상의 행위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가령 그 저작물들을 복제를 해서 내 서버로 가져오고 그걸 변형을 하고 그 변형된 것들이 마지막에는 오픈 모델 가중치로 이용되기도 하고 가중치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인스트럭션 튜닝이나 파인 튜닝과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이 저작물들을 계속 이용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토리지의 저작물을 복제하고 또 GPU 고성능 클라우드가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저작물을 복제하고 여러 번 복제 행위가 발생을 합니다. 서비스를 할 때도 요즘에 레그라고 해서 그 출처 기반 답변을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레그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요약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이렇게 가공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데이터가 인퍼런스 GPU로 또다시 한번 복제가 되곤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생성형 AI 아웃풋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복제 혹은 공중송신, 배포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전 세계의 빅테크를 포함한 많은 AI 회사들이 소송을 당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몇몇 판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판례입니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서는 생성형 AI가 뱉어낸 아웃풋,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인데요. 그 모델이 만약에 어떤 저작물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저작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첫 번째 판결을 내렸고, 두 번째 판결은 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서 울트라맨 이미지가 우연히 아웃풋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게 울트라맨 이미지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울트라맨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AI 저작권 소송 첫 판결은 탐스 로이터스와 로스 인텔리전스의 소송건이었는데요. 이 건에서는 그 탐스 로이터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로스 인텔리전스가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탐스 로이터스가 소송을 걸었고 승소를 했습니다. 법원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허락을 받았어야 된다라는 판결을 했고, 생성형 AI에 대한 판결도 계속 이제 쌓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엔트로픽이 그 저작권자에게 피소를 당했고, 이 부분은 일부 부분, 그러니까 불법 복제본을 다운로드 받아서 AI를 학습하는 과정은 이게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빨간색 부분, 저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얼마 전에 약 2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메타 사건에서는 사실은 메타가 승소하기는 했는데요. 이 빈스 판사가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원고 측이 공정 이용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긴 했는데, 나의 판단에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해서 생성형 AI를 학습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판사들끼리도 그 공정 이용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실 때는 굉장한 많이 주관적인 그런 판단을 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는 오픈 AI가 독일 뮌헨 지방 법원에서 그 생성형 AI 관련 음악 저작권 단체인 이제 제마라는 고 불리는 단체에게 피소를 당했고,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학습 과정에서 이 저작물들을 학습을 할 때 대규모 복제를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고, 그리고 사실은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 또 아닌 사실은 AI 모델로 바뀌면 완전히 형태가 바뀌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도 저작물의 복제로 인정이 된다. 또한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원 저작물하고 똑같은 아웃풋이 생성형 AI로 나오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실질적으로 재현한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위기들, 그러니까
외부의 이런 위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리스크를 관리해 볼까 했던 LGI 연구원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GI 연구원이 개발한 AI 모델은 비단 이제는 LG 그룹사 내의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픈 모델로 많이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제품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 LG 그램의 노트북에도 저희 모델인 X41이 탑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이제 판매가 되고요. 만약 그런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소비자 보호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트랜스퍼런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국가에서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좀 데이터 AI를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데이터셋을 공개하면 어때? 하고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입법까지 하고 있습니다. EU AI 액트에서는 GPAI 모델인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를 다 공개해라. 우리나라의 AI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특정 AI 모델인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 리스트를 공개해라. 그리고 미국의 어떤 주에서도 이런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G7 비전에서는 Sborn for AI,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테리얼을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런 명세표를 이제는 AI로도 만들어라라는 요구를 좀 하는 것에 G7이 합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도 물론 AI를 학습하고 테스트하고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한 S본을 모두 제출해라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럼 미티게이션을 하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구매하고 보관하고 파기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이것들을 판단할까에 대한 기준이고요. 오늘은 특히 데이터셋을 AI 학습에 과연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희의 평가 과정을 한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총 18가지 평가 과정을 만들었고 저희 회사도 오픈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오픈 데이터는 이전의 소스 코드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소스 코드는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미시블 라이센스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한 이후에 대부분의 의무는 고지사항 의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권에 대한 형태가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물로 확장이 되면서 법적인 쟁점도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라이센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을 만들었습니다. 리스크를 5, 4, 3, 2, 1점으로 총 18가지 평가 항목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18가지로 평가된 항목은 이제 하나의 점수로 통합이 됩니다. 그 통합된 점수는 어떤 웨이트, 그러니까 그 가중치를 통해서 하나의 점수로 계산이 되고요. 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전 세계에서 한 변호사가 3, 40분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변호사분 참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의 PM이나 아니면 개발자, 연구자분들이 참석하셔서 AI 개발을 할 때는 어떤 행위가 발생하고 그 행위가 어떤가요?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를 판단을 하고 이 가중치 또한 계속 전 세계 입법 혹은 사법적인 판단을 참고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점수를 바탕으로 7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 7가지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이걸 어디까지 배포할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널리 리서치만 할 것인가, 혹은 이렇게 위험한 데이터는 반드시 의사결정을 받고 그 다음 행위를 하자와 같은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의 지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LGI 연구원에서는 AI 프로젝트를 하는 담당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리포트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AI를 사용된 데이터가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는지를 만드는 툴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신뢰할 수 있는 AI 그리고 오픈소스 AI로 배포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개발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탑재해서 제품으로 재판매하는 회사 혹은 그걸 이용하는 분들께서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에이전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좋은 평가 체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실행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가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께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경우 그것을 AI 학습에 넣었을 때 하나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디펜던시가 존재를 합니다. 종속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의미인데요. 가령 미국에서 어떤 개발자가 이 데이터셋으로 개발을 하면은 AI를 학습을 시키면 성능이 올라갑니다라고 데이터셋을 공개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개발자가 여기다가 이 데이터셋을 첨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 재배포를 합니다. 이렇게 재배포가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
이렇게 재배포가 맥시멈 된 것이 16번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내가 이 재배포된 행위를 16번을 다시 한번 추적을 해봐야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어떤 데이터 셋인 경우에는 최대 그 저작물의 그 소스 데이터가 1600개를 능가했습니다. 1600개보다 더 많은 데이터 소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좀 찾고 저희가 에이전트 찾고 더 안전한 에이전트를 만들고 AI를 만들고자 에이전트 AI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에이전트 AI는 이 데이터셋의 출처를 찾아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로 18가지 평가 항목으로 이 데이터가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AI입니다. 이 AI는 저희 회사의 라지 랭귀지 모델인 엑사원을 기반으로 저희 모든 기술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기술로 저희가 저희 개발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원 권리자분들의 권리를 좀 보호하고 더 많이 상생하고 오픈 소스에 더 기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장애물이 생기지 않고 기술 발전을 좀 가속화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저희 LGI 연구원에서는 이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AI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 목표는 마치 게놈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세상 모든 데이터의 연결성을 다 연결을 해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성을 통해서 AI 개발자는 더 안전한 AI를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이해함으로써 개발자 커뮤니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이 학습 데이터를 검토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00개, 1700개의 데이터 소스 포인트들을 모두 다 수집을 하고 그 과정에서 라이센스 텀이나 이용 약관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드마다 1700번 정도의 법적인 검토를 해야지만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에이전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고요. QA 모델, 내비게이션 모델, 스코어링 모델이 있습니다. URL만 데이터가 존재하는 URL만 입력을 하면 이 3가지 모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데이터 셋이 URL 들어가서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보고 어디를 클릭하면 조금 더 데이터 소스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를 클릭하면 이용 약관이나 라이센스 텀들을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비게이션 모델이 그러면 여기 구글링도 해서 서치도 해보고 이런 행위를 해봐 하고 각각의 툴들의 명령을 내려주고요. 이렇게 수집된 각각의 노드에 있는 라이센스 텀 혹은 이용 약관 계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스코어링 모듈이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거 몇 점이야, 몇 클래스야, A1 클래스야, 안전합니다. 혹은 C2 클래스입니다. 이건 좀 위험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와 같은 판단을 합니다. 저희 에이전트의 구동 장면을 실제로 녹화해봤는데요. 이렇게 데이터셋, 허깅 페이스 있는 데이터셋만 입력을 하면 쭉 다 읽어보고 저기를 클릭하면 뭔가 소스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클릭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두 읽어보고 여기에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데이터 소스인지에 대한 단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에이전트가 판단하면 논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고 논문의 출처들을 찾아갑니다. 논문을 출처를 보면은 저기 뭔가 PDF 같은 버튼이 있죠. PDF 버튼을 눌러보면 PDF를 읽어볼 수 있겠네, 다운로드 해볼 수 있겠네 라고 판단을 하고 누르고 이 PDF를 다운받은 다음에는 이 데이터셋을 공개하면서 그 데이터셋 배포자가 같이 만들었던 그 연구 논문들을 모두 읽어보고 이 연구자는 어떤 데이터셋으로 이 데이터의 컴필레이션 셋을 또 만들어서 배포했구나를 판단한 이후에 그 소스들, 각각의 소스들로 다시 한번 이 행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령 울트라 피드백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MIT 라이센스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MIT 라이센스는 퍼미시브한 라이센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디펜던시, 그러니까 데이터셋 추적을 끝까지 다 해보니까 저희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 MIT 라이센스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AI 모델이나 AI 데이터셋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레이존이 있긴 하지만 A 클래스 정도의 안전한 데이터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뒤져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조금 무분별하게 크롤링된 웹 데이터들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페이지인데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2,800개 정도의 AI 학습 데이터셋을 저희가 다 추적을 해봤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미는 우리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안에서 퍼미시브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 라이센스, 가령 뭐 CC BY 4.0, 아파치, MIT와 같은 라이센스들을 놓고 추적을 모두 해보니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데이터를 내포하지 않고 있던 데이터는 단 21%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여러분께서 뭐 GitHub, 허깅 페이스 혹은 또 다른 데이터셋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플랫폼에서 AI 학습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 만약에 퍼미시블 라이센스여서 안전하겠구나, 혹은 사내 법무팀에 그 검토를 요청하셔서 변호사께서 요게 MIT 라이센스니까 이용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는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약 80%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에이전트의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저희 에이전트 성능을 측정하려고 똑같이 어떤 법무법인, 빅 로펌의 법무법인 변호사분을 5분을 한번 고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분들에게 사실은 AI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추적하려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논문도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다른데 구글 서치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개인 변호사분들에게 31시간씩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물론 자문료를 지급하면서요. 31시간씩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저희 데이터셋을 한번 추적하는 대결을 저희 에이전트하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네, 저희 에이전트는 약 소스의 81% 정도의 소스를 찾아냈고 그 사람은 64% 정도밖에 소스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스를 찾아내는 게 어려울까요? 사실 개발자분들이 데이터셋을 재배포하실 때 그 단서를 꽁꽁 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논문에 아주 작은 곳에 살짝 작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개인 레포지토리에다가 살짝 작성을 한다던가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이 그것들을 일일이 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지치지 않고 24시간 그것들을 찾아내고 또 라이센스 텀들을 분석하고 법적인 리스크들을 찾는 과정을 끊임없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nexus.lgresearch.ai입니다.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에이전트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 변호사들을 고용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된 데이터들을 이 레포지토리에 계속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티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AI 학습을 하시는 과정에서 데이터셋,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풀리는 특히 AI는 데이터셋을 어떤 걸 써야 하지라고 판단을 할 때는 그 종속된 데이터셋, 그러니까 그 데이터셋들의 원천 소스 같은 것들도 탐색해 보실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홈페이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8가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과 특히 변호사분들이 많이 모여서 AI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복제, 2차적 저작물 작성, 배포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되어 있는 작성한 리포트를 동시에 올려두었고 그 리포트는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커뮤니티에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저희가 로펌은 아니어서 만약에 정식 법적 자문을 받고 싶으시면 뭐 혹은 저희와 제휴를 하고 있는 로펌을 통해서 받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목표는 게놈 지도처럼 데이터의 모든 생애를 다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이 마음만 먹었을 때 AI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테리얼, 그러니까 명세표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하는 AI 모델 혹은 내가 개발하고 있는 AI 모델이 안전한 AI 모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로 계속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